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치료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수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지 병원에 와야 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아서 기관별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후에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그런 증상들은 가라앉는데 그 후에도 재채기가 계속된다면 혹시나 알러지나 비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거나 그러지 않도록 코 안에 압박을 위해서 솜을 하루나 이틀 정도 넣어놓긴 하는데요. 비염 치료 같은 것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코 안 점막들이 하루 이틀 만에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보다 더 솜을 넣어놓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다 일주일을 넣어놓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코 안에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에 코가 어느 정도 답답하신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요. 1,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코가 막히고 답답하다면 몇 가지 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알러지나 비염 증상이 있어서 코 안에 공간이 좁은지, 과도하게 좁아져서 막히는 것인지 CT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주일까지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너무 와일드하게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면봉에 연고를 묻혀서 부드럽게 제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핀셋은 저희 의료진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환자분들이 보이지 않는 코안을 핀셋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핀셋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드레싱이라는 걸 해요. 콧대에 테이프를 붙이고 코끝에도 조셉 드레싱이라고 해서 코를 이렇게 모아놓는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가 약간 위로 딸려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부어있고 코 안에 솜을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짧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보고 많이 놀라시는데요. 기부스나 테이프를 떼고 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짧지 않구나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째 실밥을 뽑을 때 기부스를 떼고 휘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기둥을 세운 비주 부분이 바른지, 콧대 보형물이 가운데 있는지, 코끝에 연골 이식해 놓은 부분이 좌우 밸런스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센터에 잘 있는데 좌우 붓기나 혈종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비주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조기 교정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시에 저희가 지혈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콧대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거를 제거하는 분도 있고 흡수되도록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편인데요. 이 혈종이 코 안에 고여 있을 때 혹시나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고 잘 흡수가 된다면 대부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코 안에 점막이 아직 건강하게 아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한 부위에 피가 나서 코가 붓는 것이냐, 점막에서 피가 나서 코피가 나는 것이냐는 구분해야 됩니다. 코 안에서 피가 나서 콧대가 붓고 이렇다면 이거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야 되고요. 코피가 난다는 건 점막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코끝을 높일 때 비주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코끝은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웃거나 그럴 때 이 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환자분들도 많이 적응을 하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화가 됩니다. 염증의 4대 증상이 있습니다. 붓고 빨개지고 열나고 통증이 있고 단순하게 이물 반응으로 잠시 일어나는 것인지 염증 반응인지 구분해야 되는데요. 한 번으로써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경과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조금 염려가 되신다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은 코끝 성형을 할 때 코끝 연골을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윗부분이 좁아지게 됩니다. 화면 보시는 분들도 코를 이렇게 막고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꼬랑내 비슷한 것이 나는데요. 특히 연골이 작고 코 안에 공간이 좁은 분들은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화가 됩니다. 단 냄새가 나면서 코 안에서 진물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주 부분에 보면은 코끝으로 가는 아주 가는다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코 수술을 할 때는 이 부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요. 코 안에 피부를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신경들이 손상을 받아서 감각이 무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코끝이 빨개지는 것만으로 염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코끝을 높이고 나면은 코끝 피부에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 피부도 살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끝이 빨개지면서 붓고 통증이 있고 열감이 있다면 염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드름 치료에 준해서 치료하시면 되는데요. 단 주의하실 것은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 무리하게 짜거나 그랬을 때 이 염증이 코 안으로 퍼지거나 특히 여드름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되는데요. 여드름 주사라는 것은 대부분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하면서 이식해 놨던 기둥과 코끝의 연골들이 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코로 떨어뜨렸어요. 강아지가 치고 갔어요.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이 정도의 일상적인 충격에서는 크게 손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 부러졌겠다 하는 정도의 강도의 충격이라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 성형 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댓글 부탁드립니다.